미용 안전 위생학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특히나 위생에 대해서, 보건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건에 대해서 그리고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정하고 있고, 그리고 철저하게 위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들도 다 착용하고 있으시고, 손도 잘 씻으시고, 그리고 지금은 사회 거리를 두기 운동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저희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위생학 중에서도 미용인들, 저희 같은 미용인들을 위한 미용 안전 위생학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첫 시간입니다. 위생학 및 보건학에 대한 의미가 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할게요. 우선 제일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서요. 자, 인간의 질병을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은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서 함께 시작이 됐었어요.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렇게 거쳐오면서요. 산업혁명으로 인해 노동력 확보와 인구 집중에 따른 전염병의 폭발적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함으로 처음 시작되게 됩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병원균에 의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서 세균학도 역시 발전이 되고요. 과학적인 질병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건의료의 개념, 건강 증진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요. 의료의 균형, 기준점 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요. 공중보건학이 드디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고 또 인구의 증가도 있으면서 공중보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공중보건은 산업화와 함께 발달해서, 즉 집단의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전 과정 중 노동력의 확보 차원과 인구 집중에 따른 전염병의 폭발적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19세기에 로버트 코흐에 의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병원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세균학이 그래서 발전하게 됩니다. 20세기 들어와서는 선진국들이 경제 그리고 사회가 발전되고 보건과 복지에 주력하게 되고요. 제한된 보건 자원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역사회 보건 의료 개념이 확산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위생학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발상에서 시작이 됐고요. 예전에는 건강이 그냥 단순 개인의 문제였다라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로 집중되고 개인들의 건강을 개인 스스로가 지키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불가능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위생의 분야를 환경위생과 전염병 예방에 국한시켰던 옛날에 대비 오늘날에는 윈슬로우의 정의에 의해서 공중보건위생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게 돼요. 거기에 미용인들에게만 국한된 특별한 위생학이 발전하게 되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공중보건 및 위생학의 범위는 점점 더 확대가 될 거예요. 환경 관련 분야, 질병 관리 분야, 보건 관리 분야, 이 외에도 더 많은 분야들로 세분화되면서 발전될 것입니다. 자, 건강은요, 당연히 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요소인데, 건강을 가장 소중한 재산으로 생각하고요. 사람들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하게 살기를 희망합니다. 자,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는 건강의 의미는요, 단순하게 질병이 없다, 아니면 몸이 약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안전해야만 이게 정말 진정한 건강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개념은 질병이 없는 것, 정신적인 개념은 정신이 건강한 것, 사회적인 개념은 WHO 헌장에 나와 있는 지역 사회적인 그러한 건강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는 알고는 있으실 거예요. 무병하고 신체에 기능 장애가 없어야 되고 신체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느끼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활을 한다라는 건 건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래서 건강하지 못해라고 지각한다라면 그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좋은 식욕, 그다음에 안정감, 그다음 적당한 몸무게 유지, 충분한 수면, 심신의 안락, 정서적 안정, 사회 환경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계보건기구 헌장을 한번 쭉 눈으로 한번 볼게요.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외에 사실 세계보건기구 헌장을 읽을 그런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헌장에 서명한 국가들은 UN 헌장에 따라 다음의 원칙들이 모든 인류의 행복, 조화된 인간관계, 그리고 안전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선언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건강은 단지 질병이 없거나 육체적으로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건강을 향유하는 것은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경제적 혹은 사회적 조건 등에 관계없어요. 모든 인간이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모든 인류의 건강은 평화와 안전을 획득하는 데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것은 개인과 국가가 충분히 협조를 해야만 가능하다. 국가에서 아무리 위생을 얘기하고 건강을 얘기한들 개개인이 그것을 숙지하고 유지하지 못한다라면 나라 전체가 건강하지 못한 거죠. 개인은 건강하고자 노력하는데 나라에서 사회적 안정 내지는 경제적인 것들을 지원하지 못한다라면 개인 각각이 건강하다, 행복하다 느끼지 못할 겁니다. 어떤 국가에서든지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가치가 있고요. 여러 국가들에서 건강의 증진과 질병관리, 특히 전염병 관리가 균형 있게 발전하지 못하면 이것은 바로 인류 공동의 위험이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현실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시작된 질병이 전염이 돼서 그 옆 나라로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아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 한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단순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켜나가야 하는 그러한 것이죠. 모든 인류에게는 의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하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생활을 했을 때 좀 더 안정하고 안녕하고 이런 것들을 국가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한 의견 제시와 사회 각 부분 간의 적극적인 협력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하죠. 당연히요.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하고요. 이 책임의 완수는 적절한 보건, 그 다음에 사회적 방안의 개발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들에요. 서명을 한 사람들은 세계보건기구의 설립에 찬성을 한 것이며 모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나라 사이에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국민들과 서로 협력할 것이다 라는 서약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포함이 돼 있고요. 지금 굉장히 밀접하게 아주 타이트하게 서로 긴밀하게 서로를 도와주고 그리고 방법을 제안하고 그리고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러고 있죠. 자, 질병이라는 게 뭐냐? 뭐 이런 거 있죠. 감기. 그럼 감기는 어떻게 걸릴까요? 예를 들면요. 숙주라는 게 있죠. 숙주라는 건 사람을 말할 거고요. 그 다음 병의 원인이 있겠죠. 뭐 감기 바이러스겠죠. 감기라고 하면. 그런데 감기 바이러스가 있는데 사람한테 옮았다. 쉽게 옮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환경적으로 너무 추웠다, 아니면 환경이 깨끗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들에 감기에 좀 더 노출되겠죠. 그래서 질병이란 건강에서 벗어난 상태죠. 아픈 상태.
즉 신체의 구조적, 기능적 장애로서 인간이 질병의 상태에 놓인다는 것은 숙주, 사람과 병인, 병의 원인, 환경이 상호작용의 장애를 일으켜서 항상성이 파괴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성이 파괴가 됐다는 건 우리 몸의 체온이 달라졌다거나 감기 걸리면 고온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그 온도를, 체온을 유지하려고 해서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 추워. 그러면 옷을 껴입어야 돼? 아니면 따뜻한 음료를 마셔야 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옷을 껴입고도 추우면 몸을 달달달 떨으면서 어떻게 해요? 근육을 움직여서 열을 발생시키잖아요. 이런 것들이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래서 질병은 인간의 연령이나 성, 저항력, 영양상태, 의료 형태, 그 다음에 생활습관, 유전, 심리적, 생물학적 특징, 병원체인, 병인 사이에서의 균형이 깨졌을 때 질병이라는 게 발생을 한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죠. 그 질병이라는 정의를 그냥 아파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위생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환경은 물리적, 화학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 화학적인 거, 뭐 이런 거. 인간과 병인 사이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게 환경이다. 한쪽이 치우치면 병이 걸리거나 한쪽이 치우치면 병이 안 걸리거나 인간이 우세하거나 환경이 인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 건강이 증진되지만 병인이 우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질병에 노출되고 평형이 깨져서 아프게 되죠. 건강을 잃게 됩니다. 자, 질병의 예방. 그럼 아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아프지 않는 게 되게 좋으니까 그게 바람직하잖아요. 건강해서 회복, 불구,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 발생을 억제하며 일단 생긴 질병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질병의 진전을 제한하며 그리고 재활 활동을 통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전 과정을 우리는 예방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방을 리벨과 클라크라는 이 두 사람이 분리를 해놨어요. 1차적 예방,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으로요. 자, 1차적 예방으로 보면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을 하거나 만약 발생하더라도 그 정도를 아주 약하게 하는 거죠. 아픈 정도를. 그래서 예방의 수준에서 적극적 예방과 소극적 예방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2차 예방으로는요. 일단 감염되었으나 조기에 발견을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빨리 발견하고 그리고 치료함으로써 질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을 한다거나 병의 악화를 지연시키는 것,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도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2차 예방이라고 봅니다. 예방의 수준에서 중증화의 예방과 효율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죠. 자, 3차 예방은요, 이제 아팠고, 그 다음에 질병을 치료를 했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남아있을 잔재 효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질병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방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픈 동안에 사회로부터 격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격리가 돼 있는 것들을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활을 돕는 것. 이것 역시도 3차 예방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의료를 발현성 질환에서 진단하고 특히 치료에 염두를 뒀다라면 지금은 어떻다고요? 네,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자, 숙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령, 성별, 병에 대한 저항력, 영양상태, 유전적인 요인, 생활습관 등이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감기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1년에 한 번도 감기에 안 걸리시는 분들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것은 저항력이나 영양 상태에 따라서 질병에 걸리는 사람, 질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의 원인은요. 병원체의 독성 정도, 그 다음에 침입된 병원체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병인에는 여러 가지 생물화학적 요인, 그 다음에 유해 중금속 등 물리적인 요인과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각종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건강과 질병의 결정 요인, 인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결정 요인은요, 유전적인 요인으로부터 사회, 경제적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유전적인 요인을 보면 유전적 요인은 건강과 노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나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어요. 다만 사망의 20에서 25% 정도가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추정하죠, 우리가. 사회 경제적 요인은 뭐냐면요.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는 직업의 유무, 직업이 있다 없다. 그리고 교육의 수준, 그리고 작업 환경, 거주 환경, 가족분들의 상태 등이 포함되고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의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계층에 비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말씀드렸고요. 생활 양식 및 건강 행태 요인. 건강 행태라는 건 뭐 술, 담배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생활 양식 및 건강 행태 요인으로 흡연, 음주, 식이, 육체적 운동, 일상 활동, 작업 형태 등이 포함되고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 환경 요인에는 생물학적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 그리고 사회 환경 등이 있고요. 특히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으로 보는 보건의료체계, 사회보장제도, 고용 및 실직, 교육제도, 사회적 관습, 대중매체 등이 포함되고 대중매체는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방송에서는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컨텐츠들을 송출하고 있죠. 성 관련 요인. 건강 상태는 성별에 의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아무래도 흡연이나 음주나 작업장이나 외부 위험 요소에 노출되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남자의 평균 수명이 평균입니다. 평균적으로 여자보다는 좀 짧은 편입니다. 문화적 요인. 서로 다른 문화는 서로 다른 가치를 형성하며 이는 건강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날씬하길 원해서 좀 다르죠. 자메이카는 뚱뚱한 여성들을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또 피지 사람들은 뚱뚱한 것이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마치 건강한 것처럼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적 요인 때문에도 좀 달라지죠. 정치적 요인. 한 국가의 정치 체계는 사회 경제적 부문과 보건 의료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요. 이는 인구 집단의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건 정책은 보건 의료 서비스의 제공 조직과 전달 체계, 사회 보장 및 의료 보험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요. 국민들의 건강에 굉장히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공중보건학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공중보건학에는 이렇게 공중 사업 수행의 3대 요소로 보는 보건교육, 그 다음 보건행정, 보건관계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이 중 보건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보건사업의 계획 수립을 할 때는 인력, 시설, 장비, 재정, 조직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되겠죠. 보건사업.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사업들의 종류예요.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 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모자보건 가족계획사업, 노인보건사업,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퀴즈 문제에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퀴즈로 나가고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중위생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유들을 건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공중보건을 해야만 하는 이유. 우리나라에서는요, 1980년 이전까지는 공중보건학 내용들을 예방의학이라는 그 파트에서 그 부분에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980년 이후부터는요, 질병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의료 제도가 우리나라가 바뀌고, 그래서 공중보건학의
의료 행정뿐만 아니라 의료 경제, 의료 보험, 의료 보장, 병원 관리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의료 관리학 또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 특히 우리 미용인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 보건학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보건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앞으로 진행되는 수업에서는 미용인들을 위한, 그리고 미용 학도들을 위한 안전 위생학에 중점을 둬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퀴즈와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PPT 내용들을 한 번씩 숙지를 하시고 정독을 하시고 퀴즈를 풀어보신다라면 어렵지 않게 퀴즈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가 있거나 아니면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학교 그 사이트의 포탈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안전 위생학에서는 OT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염병의 종류부터 해서 예방, 그리고 구체적으로 미용 위생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건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요. 건강에 대한 정의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건강의 개념, 그 다음에 사실은 이번 기회 아니고는 접하기 어려운 세계보건기구 헌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질병이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질병은 어떻게 예방이 가능한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질병을 치료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예방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방의 1차, 2차 예방, 3차 예방까지도 숙지해 두시면 퀴즈나 서술형 문제를 푸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데 우리 인간, 우리 사람, 숙주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살펴봤고요. 건강과 질병이 상반된 의미인데 결정적으로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유전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생활 양식 및 건강 행태 요인, 환경 요인, 성 관련 요인, 문화적 요인, 정치적 요인, 이 부분에서도 퀴즈가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중보건학이 어디까지를 범주로 두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보건법에서 다루고 있는 보건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서도 퀴즈가 출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시작된 보건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예방,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시간이었고, 남은 앞으로 진행되는 수업 시간 동안에는 좀 더 심도 있고 좀 더 깊이 있게 미용, 안전, 위생학 세 가지가 포함된 미용 안전 위생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빨리 만나서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